78세 화가 장현우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까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을 마친 현우는 화실로 향했습니다. 화실 문을 열면 항상 처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복판 벽에 걸린 큰 초상화였습니다. 가로 세로 1m 크기의 커다란 그림이었습니다. 5살 어린 딸 수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까만 눈동자, 작은 코,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빨간색 크레파스를 쥐고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그림을 30년간 매일 보았습니다. 먼지가 앉지 않도록 매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또 왔어. 현우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살아있어서 대답해 줄 것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동네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진 딸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수진이와 함께 집 근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밀어주세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요청에 그네를 더 세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는 이웃이 인사를 했습니다. 현우가 잠깐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보니 그네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현우는 놀이터 곳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하고 놀이터 주변 상가들도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해서 수색 작업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그는 그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붓을 잡을 힘도 없었고 색깔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났습니다. 몇 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그리는 일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언젠가 돌아와서 자신의 그림을 보면 기뻐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화실에 와서 수진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억 속의 수진이를 그렸습니다. 5살 때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는 상상으로 수진이를 그렸습니다. 10살이 된 수진이, 15살이 된 수진이, 20살이 된 수진이. 현우는 딸이 자랐을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실 벽에는 수진이의 성장 과정을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그림 앞에서 딸과 대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햇살이 참 따뜻해. 아빠가 어제 내가 좋아하던 딸기를 샀다. 빨갛고 달콤한 딸기 말이야. 언제 돌아올 거니? 아빠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구나. 현우는 이렇게 매일 딸과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딸의 초상화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현우는 팔레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25살이 되었을 모습을 그려볼 생각이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첫 번째 선을 그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시죠? 현우는 붓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해 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은 듯 소박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맑고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린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기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제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딸을 잃은 후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자는 받지 않습니다. 현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나요? 미술관에서 선생님의 그림을 봤어요. 특히 어린 소녀를 그린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의 그림을 본 사람이었군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요. 잠깐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들어보죠. 현우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신발을 정리해서 벗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 현우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서리는 집 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일찍 찾아와서 죄송해요. 서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린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는 모습을 현우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린은 왼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평생 왼손으로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도 왼손잡이였거든요. 똑같이 왼손으로 크레파스를 잡던 모습이 30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왼손잡이시군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서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왼손잡이였으니까요. 사흘 후, 현우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서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린의 왼손 솜씨가 놀라웠습니다. 붓을 잡는 자세부터 물감을 섞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서린 양은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였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오른손으론 잘 안 그려집니다. 글씨 쓰는 것도 왼손이 편해요. 현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수진이도 어릴 때 오른손은 이상해요. 힘이 안 들어가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서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오른손으로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쓰라고 했을 때 수진이는 울면서 안 돼요. 라고 했었습니다. 아침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직접 싸온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졸린 아기 코끼리 엄마 품에서 잠들어라. 꿈나라 가는 길에 별들이 반짝인다. 현우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붓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화실에 울렸습니다. 물감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30년 전 수진이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현우가 딸을 위해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모두 현우가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들지 못할 때마다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현우는 그 노래를 만든 이유까지 기억했습니다. 수진이가 코끼리 인형을 좋아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린 양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 이 노래요? 서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자주 불렀던 것 같은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예요? 서리는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서린에게 수채화 색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서린의 왼손을 잡고 붓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왼손 검지 손가락에 있는 작은 화상 흉터였습니다. 길이는 약 1cm 정도였고 살짝 움푹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수진이가 4살 때 생일 촛불을 끄다가 손을 대었던 자리와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현우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의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수진이가 촛불을 끄려고 손을 뻗다가 실수로 촛농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아빠, 아파요. 뜨거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떠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 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가지 단서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왼손잡이 습관, 아무도 모를 자장가, 그리고 똑같은 자리의 화상 흉터까지요.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오랜 친구인 박도윤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현우 형,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미술관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나와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찾았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형, 뭐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제자로 온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수진이일 가능성이 있어. 도윤의 마음속에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만약 현우에게 정말 딸이 나타난다면 모든 상속 계획이 틀어집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30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아. 왼손잡이인 것도 똑같고, 내가 만든 자장가를 부르기도 하고, 도윤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형, 혹시 그 여자가 형의 재산이나 그림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혀. 그냥 진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건 현우는 화상 흉터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도윤은 지난 몇 년간 현우의 작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미 한 점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나면 그 값어치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현우는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 현우가 도윤을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그 재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과 화실, 그리고 수십 점의 작품들을 합치면 최소 50억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딸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혈족이 상속권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도윤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여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도윤은 탐정사무소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기 사건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야.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도윤은 1시간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기 사건들, 가족을 사칭한 범죄자들의 사진, 신문 기사들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인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돈을 주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현우 형은 워낙 순진해. 증거만 제대로 보여주면 믿을 거야. 도윤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화실에 혼자 앉아서 설인이 그린 그림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수진이의 스케치와 비교해 봤습니다. 색을 칠하는 방식, 선을 그는 방법, 심지어 서명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일 도윤이가 오면 얘기를 들어보자. 현우는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류인가요? 사기 전과가 있는 여자의 신원조회 결과서요. 사진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도윤은 자세한 지시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거야. 형은 그 여자를 사기꾼으로 믿고 내쫓을 거고 내 상속권은 안전해질 거야. 미안해. 현우 형.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도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화실에서 설인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 미술관 관장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현우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미술대학을 다녔고 현우가 유명해진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현우의 작품 값이 오르면서 자주 찾아와 그림을 팔라고 권유했었습니다. 현우 형,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도윤은 숨을 거칠게 쉬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은 서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린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형, 제가 직접 조사해봤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10장도 넘어 보였습니다. 윤설이는 고아원 출신이 아니에요. 이 서류를 보세요. 도윤은 서류를 현우 앞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신원조회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김미영. 35세 맞고요. 부유한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전과가 3번이나 있어요. 현우는 서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린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의 80세 할아버지를 속여서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자신이 그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손녀라고 거짓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의 75세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라고 속이고 3천만 원을 훔쳤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구의 70세 화가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어요. 딸이라고 속이고 그림까지 가져갔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정말 윤서린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은 김미영이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결혼도 했었어요.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그린 그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붓을 잡는 방식이며 색깔을 고르는 방식이며 어린 수진이의 스케치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도 있었습니다. 현우만이 아는 그 특별한 노래를 서린이 불렀습니다. 손가락의 화상 흉터도 수진이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도윤아, 이 자료가 정말 확실한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직접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예요. 도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완전히 속고 계신 거예요. 저 여자는 형이 돈과 그림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도윤에게는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식이 없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현우가 죽으면 그의 재산과 작품들은 법적으로 도윤에게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우가 몇 년 전에 도윤을 상속자로 지정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린이 나타나서 딸이라고 주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육이 나타나면 상속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탐정사무소에 거짓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돈을 주고 실제 사기꾼의 사진과 이력을 가져와서 서린인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형, 그 여자가 사라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윤은 계속 현우를 설득했습니다. 아니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형의 집도 빼앗길 수 있고 평생 그린 작품들도 다 가져갈 거예요. 현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20년간 믿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반면 서린은 일주일 전에 만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왼손잡이 습관, 자장가, 화상 흉터,
모든 것이 우연이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또 거짓말이네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형,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여자의 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서린양은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현우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린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서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도윤과 현우만 남았습니다. 형, 잘하셨어요. 저 여자가 사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도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가실래요?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현우는 혼자 화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그린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선의 흐름이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색칠하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나무를 그리는 방법, 집을 그리는 모양, 심지어 구름의 형태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럴 리가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 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한편 집으로 돌아간 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죠? 네, 박도윤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도윤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더 확실하게 설득해야겠어. 도윤은 밤늦도록 어떻게 하면 현우를 완전히 속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린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친구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는 서린이 사용했던 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도 뽑아서 함께 넣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유전자 검사실에서 현우는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 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혹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우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특급 검사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우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30년 전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후 현우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 수사로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직접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고아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수진이의 사진과 특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 왼손잡이,
왼손 검지에 작은 화상 흉터. 코끼리 인형을 좋아함. 현우는 100군데가 넘는 고아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고아원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가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현우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겼습니다. 몇 년간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소식에 현우는 전국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비슷해 보였지만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각 고아원에 안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아이 중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도 현우의 간절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현우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현우는 담당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99.9% 일치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현우는 눈앞이 어찌래졌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 딸이 맞나요? 네, 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화실로 갔습니다. 수진이의 초상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찾았다. 정말 너구나. 30년 만에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뜻밖의 방문객이었습니다. 성모고아원의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현우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김 원장님은 현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매년 편지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김 원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윤설인이라는 아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우리 고아원 출신 아이들끼리는 가끔 연락을 해요. 설인이가 화가 선생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김 원장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30년간 딸을 찾던 장현우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었어요.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모두 잃은 아이였습니다. 김 원장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여자아이가 있는데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머리 외상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5살쯤 되었고요.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왼손 검지 손가락에 작은
화상, 흉터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김 원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윤서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서린이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졸린 아기 코끼리라는 자장가였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그 노래만은 계속 불렀어요. 현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이가 평온해했어요. 분명 누군가 사랑으로 불러준 노래였을 거예요. 김 원장님은 서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림을 좋아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어린 나이에도 감정이 담긴 그림을 그렸어요.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18살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갔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가끔 안부 연락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화가 선생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원장님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생님의 편지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김 원장님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선생님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찾는 딸의 특징이 서린이와 완전히 일치하더라고요. 현우는 그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서린이가 선생님이 찾던 딸이라고요. 현우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원장님, 99.9% 일치라고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네, 제 딸이 맞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제 수진이가 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겁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김 원장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온 거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서린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린이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김 원장님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린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야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해주세요. 30년간 기억을 잃고 살았던 아이니까요. 물론입니다. 김 원장님이 돌아간 후 현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서린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 그리고 도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린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왜 거짓 서류를 만들어 서린을 사기꾼으로 몰았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을? 현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과의 재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현우는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야, 내일 오전에 화실로 와주세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인가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우는 수진이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면
아빠가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어. 3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야. 현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설인이 화실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김 원장이 가져온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이냐, 앉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어제 전화하실 때 목소리가 설인 양,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는 5살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설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30년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설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설인 양을 만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들이요? 왼손잡이인 것, 내가 만든 자장가를 부르는 것,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화상 흉터까지. 설이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설인 양 아니 수진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 양이 제 딸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설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이걸 보세요. 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부녀 관계예요.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모고아원에 김 원장이 오셨어요. 30년 전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우는 김 원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네. 설인 양이 제 딸 수진이에요. 30년 만에 찾은 제 소중한 딸이에요. 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설이는 처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딸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한참 후, 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아빠. 아직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특히 도윤 관장에게는. 왜요? 현우는 도윤이 조작된 서류로 설인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일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네, 알겠어요. 곧 내 개인전이 열리니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어.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지내자. 도윤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설이는 평소와 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한편 도윤은 계속해서 현우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 아직도 그 여자를 믿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셨잖아요. 도윤아, 나도 복잡해. 조금 더 시간을 주자. 현우는 속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현우가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것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개인전을 앞두고 더 강력한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개인전 개막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미술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술 애호가들, 언론인들,
동료 화가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은 화려했습니다. 현우의 30년간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진이의 초상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현우는 개막식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그려온 그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설인도 뒤쪽에서 조용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미술관의 관장 박도윤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우 선생님이 사기를 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설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현우 선생님을 속이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설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이 선생님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설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부유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강남에서 80세 할아버지를 속였고 2021년 부산에서 75세 할머니를 속였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작년에는 대구의 70세 화가도 속였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딸이라고 거짓말해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고아원 출신도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입니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 관장, 이제 그만하십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형, 저 여자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 윤설이는 제 친딸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모고아원의 김 원장이 가져온 30년간의 기록들입니다. 현우는 두 번째 서류를 보였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의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왼손잡이, 화상 흉터,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현우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도윤 관장이 탐정사무소에 지불한 돈의 영수증입니다. 가짜 서류 제작비로 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도윤 관장이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서 제 딸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도윤 관장을 상속자로 지정한 유원장입니다. 딸이 나타나면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 딸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윤설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제 딸 수진입니다. 미술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내 딸 수진아. 두 사람이 껴안는 순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미술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서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제 딸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개막식 후 현우와 서린은 화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네, 아빠. 30년 늦었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건강히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현우는 서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품에 안는 딸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서린도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품이 왜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캔버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부녀는 함께 노래하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